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재판은 보셨습니까? 재판은 지금 뭐 영상이 따로 아직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요. 워딩으로만 봤습니다. 밤늦게 나오긴 했는데 예,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로. 아, 이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있을 법한 일이다. 너무 자연스럽다. 이렇게 맥락상 보았을 때 얘기가 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거는 그 자리 그런 분위기 아니었다. 무슨 뭐 우리 내가 뭐 한남동 고깃집에서 맛있는 김치를 꺼내야 가지고 뭐가 했고 그냥 군복을 사복을 입으니 그런 비상계엄이나 그런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그 국군의 날 모임을 설명을 하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왕 이렇게 된 거 그거 아닌데 이거 말해버릴게 하고 말한 거잖아요. 저는 그 장면 딱 보고 나서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가를 처음 올리게 된 게 언제죠? 그때 국정감사장에서. 기왕 이렇게 된 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수사 외압에 대한 폭로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스타가 됐던 거였잖아요. 국정원 댓글 공작 그때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장면과 겹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대로 되치기 당하는구나. 그때 했던 모습을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보았습니다.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예. 김은지 기자는? 네, 근데 사실 뭐 총을 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충격적인 것이지 그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증언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과거에 여인영이었나요? 이준우였나요? 그 군사 재판에서도 이미 발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맥락상 가능했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다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엇이 더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본인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발언들을 참고 어떤 경우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 내가 더 말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씨가 뭐 본인은 사석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의 어떤 깊이나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공개된 거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그렇죠? 어디까지도 얘기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일단 이거부터 좀 봤으면 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다. 이것도 이례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것도 좀 세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요. 네. 거의 직사로합법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 심기가 심히 불편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요 한 건 때문에만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좀 쌓여왔던 것들이 요번에 조금 터진 게 아닌가. 그러면 곽종근 전 사령관도 이번에 터졌고 대통령실도 이번에 터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 대통령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성과라든가 이 여권의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와도 국회가 너무 잡음이 심하고 여러저러 이슈들 때문에 자꾸 뉴스가 저쪽으로 쏠리게 되니까 그것도 안 좋은 뉴스가 쏠리게 되니까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거 너무 자꾸 여당이 안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는데 이럴 때 이제 흔히 하는 게 코드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뭐 코드가 반드시 100%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기는 한데 그 전까지도 그래도 약간 뭐 그때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아가며 조율되던 게 이 일요일과 월요일을 거치면서 이 재판정지법, 이 국정안전법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걸 굳이 지금 에이펙 끝나가지고 막 정상회의가 잘 마무리했다고 하는 와중에 라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용산에서도 단순히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일종의 작심 발언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특히나 세계일보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용산의 참모들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의향을 물어보고 확인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야기는 그 명심과도 아주 다 가까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지금 여당한테 좀 도와줘라. 브레이크 좀 걸어봐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식 기자도 같은 진단이시고. 강윤정 대변인이 이미 3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 30분 후에 다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는 명제하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곽우신 기자 이야기처럼 이번 주는 아직도 에이펙의 후과를 가지고는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갈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정연설만 하더라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에이펙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보강이 돼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보더라도 뉴스의 흐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왜 갑자기 이게 끼어들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처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유엔 총회를 가면서 뉴욕에서 그때 각종 CEO들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그때 뉴욕 증권거래소를 가가지고는 이제 본인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가 5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효과를 좀 충분히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에 돌아온다고 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당에서는 소위 말하는 자주파 동맹파 논쟁을 하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정세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는 뭐 자주파 동맹파 이런 이야기들 한 바가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좀 불편한 심기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낡은 프레임이다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조금 더 뉴스로 보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끼어드느냐라는 식 이야기를 한 바를 저도 그 당시에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몇 번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번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좀 뉴스의 흐름을 끊고 나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좀 시침을 돌려가지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기 전에 이미 민주당 안에서는 재판중지법이 거론이 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사전에 그때 그럼 미리 좀 제동을 걸지? 그러면 왜 그때는 안 걸었는가라고 이제 궁금증이 따라붙는데 역시 그러면 계기는 에이펙.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거는 뭐 즉 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이런 카드가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장의 이야기에 반응적인 차원에서 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좀 뭔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진단할 때는 근데 당에서 그렇게 지금 이게 뭐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거나 적극 추진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지금 진단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기류였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급가속이 된 거예요. 그럼. 금요일에 대장동 재판이 나오게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증적 차원에서 박수현 대변인이 일요일에 기자간담회에서 뭔가 더 좀 추진할 것처럼 이야기한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펙 성과만이 아니라 뭐 당에서의 어떤 굴러가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재판 결과에 따른 대증적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갈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제동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이죠. 일부 언론을 보면은 지금 박수현 지금 수석 대변인과 정청래 대표의 급발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표현이 되던데. 그러니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일요일마다 이제 기자간담회 한 것도 뭐 정례적으로 원래 항상 해오던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애초에 모두 발언, 그러니까 질문이 와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그날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뭐냐? 재판중지법 이제 재판중지법이라 부르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불러라. 이거 헌법수호법이다. 그러면서 우리 이거 드라이브 걸겠다라고 명확하게 방점을 찍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하고 상의를 안 하고 대표의 의중과 다르게 수석 대변인이 갑자기 혼자서 급발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발언이 나오고 나서 원내 지도부 반응은 뭐야? 왜 저쪽 왜 갑자기 발진해? 우리랑 뭐 얘기된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우린 원래 이거 안 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말은 사법개혁 패키지에서 당론으로 넣지 않고 따로 빼가지고 이거는 별도 법안으로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걸 하나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또 원내 지도부에서도 약간 황당하다라는 그 기류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당 지도부가 자체적인 판단,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자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또 뭔가 말 그대로 급발진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를 이제 드라이브 오히려 걸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바로 나가게 되는 거죠. 대변인도. 여기서 그러면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박수현 그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본다면 대통령실이 참 이 국면, 이 타이밍,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정무적으로 어디에 방점을 둘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방점을 둬서 아주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과 코드가 안 맞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보다는 대표 코드와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원래 수석 대변인은 사실상 대표의 입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표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본질은 정청래 대표한테 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어느 정도 좀 뭐 비공개 자리에서라도 해명이나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한 한 번의 이벤트 해프닝으로 끝나기에는 비슷한 글이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고 그때마다 아니 우리 사이 괜찮아요. 우리 소통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반복했잖아요. 그냥 제가 그 까놓고 두 기자가 파악한 취재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만이 많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가 끝났고 에이펙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치권의 레이스는 저희가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지방선거로 뛰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기세와 고삐를 본인들이 좀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권 초이고 어떤 힘의 그립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통상은 대통령실에 쓰여 있는데 계속 뭔가 여당발 인재제기와 이슈들이 굉장히 삐그덕거린 모습들을 보이면서 온도차가 있다라는 해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당은 당의 일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일을 하고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면 적어도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는 좀 더 그립을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좀 메시지로 읽히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개인에 대한 뭐 호불호나 뭐 평가들은 엇갈릴 수 있을 텐데 이제 용산에서 아까도 계속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김은희 기자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정 지지도든 정당 지지율이든 지금 엄청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나쁜 상황도 아니지만 연말까지 쭉 가가지고 내년까지 선거를 치러야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플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여기에서 뭔가 도움을 주고 있지 잘 못하다. 대통령실이 혼자 단독 플레이를 해야 되거나 혹은 오히려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어떤 엇박자 때문에 제대로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류들은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도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요 체제 그리고 지금 요 기조가 과연 대통령실의 최적인 건가? 정말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가장 잘 맞는 기조인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음 당대표는 누가 할 것인가? 누가 또 하방에서 내려올 것인가? 뭐 저희 아까 뭐 다 얘기 나오는 것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풀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모르는데요. 아직 공개적으로 풀 수 있는 정도의 단계는 아니지만 모르는데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출마 일정과 맞춰가지고 용산에서 누구는 출마할 거고 누구는 아니 당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 퍼즐들 보게 되면은 용산에서는 조금 더 싱크로율이 높은 당대표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용산 일각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건 뭐니까 그 구체적인 포인트는 이 국면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은 등장을 안 하네요. 우상호 정무수석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추석 때부터 이미 해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드리는 당과 질문이에요. 관련된 이야기들을 그래서 해온 드리는 바가 질문이기 있고요. 때문에 네. 이 관련해서 계속 발언을 해온 우상호 정무수석인데 이번에 왜 등장을 안 할까? 왜일까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 메시지에 힘을 가장 실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네. 하는 것이 네. 곧 대통령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무게를 있는 더 것이죠. 얹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하긴 하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임기 초반 사실 아직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뭐 아직 6개월도 안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아직까지는 이 원팀의 중심을 대통령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 정치라는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당 대표는 조금 더 한 발 물러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식의 판단들을 조금 더 많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어떤 구상인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 할 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저기 그 공식적인 거 말고 어떤 맥락에서 이거를 지금 출범시킨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개혁이야 당연히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그 비상계엄과 그리고는 대선 국면에서 봤던 사법개혁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잘 못했다라는 것과 별건으로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있는 거긴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보면 법원행정처와 관련되어 있는 법원 행정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사법농단 시절의 어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부터 나왔던 과제이기 때문에요. 뭐 이것을 특별하게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는 쉽게 것이지. 하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예, 어쩌면 그것만이 당연한 수순이다. 누적되어 있던 과제라는 것이죠. 이번 국정감사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사법개혁으로 지금 7가지 법안이 이제 패키지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그 하급심 판결문 공개 같은 비쟁점 2개를 제외한 나머지 5개는 사실은 하나하나 상당히 큰 건이다 보니까 사개추위만으로는 지금 동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사개추위에 어떤 법안을 넣고 말고 했을 때에 있어서도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TF를 좀 별도로 띄워가지고 약간 이제 좀 뭐랄까요 분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법안 관련해
가지고 다루는 거 사개추이가 계속 끌고 가고 이제 법원행정처 관련 문제라든가 말 그대로 사법행정 관련 부분을 좀 건드릴 TF를 별도로 더 가지고 조직 구성과 이제 다 별도의 법안 권한과 관련해 가지고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구상인 건데 그만큼 어쨌든 사법개혁이라는 요 이슈 자체를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까지 끌고 갈 주요 의제라는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 나왔던 이 주요 의제를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이야기를 박순석 대변인이 하면서 그 과정에 재판중지법을 같이 끼워 넣다 보니까 요거 아직 정리가 덜 됐던 거였는데 하고 요게 잡음이 나서 약간 터져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그러죠. 그죠? 태산이 울려서 뭔가 뭐 엄청나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쥐 한 마리 나오더라. 이게 이제 그 태산명동의 서일필 아닙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 윤리회부에서 이거 뭐야 했는데 징계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네. 왜 그렇게 결정했답니까? 일단 어제 윤리위원장의 이야기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인데 이 정도 비판도 수용도 못하고 하면 되겠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제 또 김종혁 전 최고가 또 하고 났더니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이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더라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의라는 건데 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징계 조치가 아닙니다. 그 징계 4단계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그냥 지켜보겠다 잘하시라라는 정도로 끝내는 거죠. 네. 여기서 만약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길 씨에 대해서 했던 조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의 그 후보 가립 그 사태에 관련해서 가서도 사실은 모두 이제 손방망이로 끝나는 불문에 붙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종혁 전 최고만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징계가 정식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역시 윤리위 친윤계만 편들고 친한계만 탄압하는구나 이 프레임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런 점들까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윤리위에서는 우리는 다 그냥 좋게 가자는 거야. 막 우리끼리 막 그렇게 막 날세울 거 없잖아. 이런 걸 좀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장동혁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친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쳐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이 관전틀이 있었고 그것의 어떤 서막이 김종혁 징계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지어서 어제 윤리위 결정을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두 가지의 갈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장동혁이 진짜 장악력이 없다. 따로. 네. 장동혁 대표의 의중은 이참에 좀 확실하게 쳐냈으면 하는데 윤리위가 그 말을 안 듣고 있다.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왜냐하면 어제 그 윤리위원장도 지도부하고 전혀 소통한 거 없고 자기 판사로서도 오히려 선배고 자기 이런 거 판단함에 있어서 그런 걸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여상원 변호사가 그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 한동혁 대표 때 윤리위원장 된 사람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니 새로 신임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식이고. 근데 그러고 어제 장동혁 대표에게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번 징계 안 하는 걸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말을 굉장히 아끼고 무슨 말을 했느냐? 근데 이 건은 제가 대표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친한계 쳐내고 싶은 욕망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가 혹은 다른 친한계가 본인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뭔가 다른 비슷한 해당 행위든 내부 총질을 하게 되면은 그건 쳐낼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은연중에 뿌린 것. 그러니까 이 의중이 안 만든다는 게 하나의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말만 항상 세게 하는데 실제로는 지방선거 앞두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모르겠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 요새 하는 얘기는 엄청 세요. 체제 전쟁, 제2의 건국 전쟁,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라고 맨날 이 당협위원장들 워낙 거의 정훈교육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죠? 군대에서 정훈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병사들이 그만큼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군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할 게 없으니까 정훈교육을 시켜서 강제로 앉혀가지고 우리의 주적은 누구야? 라고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분위기를 잡지 않으면은 당장 선거를 치르기가 힘들 정도로 계속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그나마 쓸 카드 중에 몇 안 되는 친한계라든가 이쪽도 다 쳐내버리고 그냥 다 해놓고 내년 선거 치른다? 그럼 그 지방선거 제 필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방선거 치면 장동혁 대표도 짐 싸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런 와중에 나는 이제 강성지지층 눈치도 봐야 되고 면회도 좀 제대로 일반 면회했다고 욕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들이 응축돼서 나온 게 이번 징계 무기일 수 있다.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일부 강성당원들이 이른바 떠나라 운동을 하고 있다. 10명을 대상으로. 김재서, 김용태, 심지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까지 해서 나가. 피켓시하고 이런다면서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과거만큼 힘이 없다는 게 핵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나 안 하나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아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종혁 전 대표, 그러니까 맥락으로 보면 사실 이게 징계감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의문을 가질 만하긴 합니다. 김종혁 전 대표 말에 따르면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가 토론회 하는 걸 보면서 한동훈이었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거다라는 취지의 글을 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당 행위다라는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징계를 삼을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기도 한데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자체가 만약에 있다면 한동훈 걔가 그 정도로 힘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정도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 이제 내년에 재보궐선거를 나가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시점에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제 칼자루가 어떤 식으로 갈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딱히 의미가 있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은 국민의힘 안팎에서 단계 논란 있잖아요. 당원 게시판. 그거를 그 문제 삼아서 한동훈을 쳐낼 것이다라는 뭐 시나리오 이런 얘기가 돕니까? 아, 그런 이야기는 있죠. 예. 왜냐하면 이 카드를 지금 계속 쥐고서 장동현 대표가 약간 뽑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약간 살짝만 빼놓은 상태거든요. 네. 실제로 당원 게시판 이 의혹에 대해서 칼을 휘두른다고 하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위신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어떤 쳐낼 수는 있을 텐데, 근데 그러고서 남는 게 뭐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당원 게시판 논란, 물론 좀, 그러니까 유튜브니까 소위 말해서 좀 짜치는 약간 그런 건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막, 그러니까 좀 웃기잖아요. 사람을 좀 우습게 만드는 관련 논란인 건데, 그게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래서 그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뭔가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단히 뭔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범죄, 뭐 비리 약간 이런 거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부풀려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타격 줘서 쫓아버린다라고 치면, 자, 그러면은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에 남은 카드가 몇 장이 없습니다. 자, 한동훈 쳐내고 나면은 선거를 누구누구로 치를 건데, 어떤 사람들 간판 내셔서 써먹을 건데라는 딜레마에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한동훈을 위시한 친한계들이 말 잘 듣고 뭔가 대여전선에 같이 머물러 줬으면 좋겠는데 그 원보이스를 내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지금 우리 안 그러면 이 카드 뽑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곽우신 기자 지금 이 분석엔 전제가 숨어 있는데 한동훈 약발이 내년 선거에서도 먹힐 것이다. 라는 판단을 전제할 때만 그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건데. 근데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힘이 많이 빠졌다라고 지금 그렇죠. 진단을 했어요. 힘이 많이 빠졌죠. 그러면 뭐 한동훈에 연연할 것도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건 상대평가잖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동훈이 빠진 것과 별개로 그보다도 안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약해진 것도 맞아. 근데 그것보다 더 약한 애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희 맨날 여기서도 저도 한동훈 대표 비판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해서 그 당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이상한 목소리 낸 사람 누군데 한동훈, 유승민 뭐 다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중도층 싸움이나 이 수도권 카드에서 먹힐 만한 혹은 그래도 덜 질 만한 선전할 만한 사람들인 건데 이 사람들 다 쳐내고 다 그 그냥 관저 달려나가지고 했던 사람들만 선거 치르면 안 되니까.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통적 최대 격전지는 누가 말해도 서울시장 선거고 특히나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형세에서는 더더군다나 아마 힘을 주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 만약에 원군으로 한동훈을 투입한다고 쳐요. 약발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스탠스와 그 체력을 따라서 이게 또 지금으로선 전혀 가늠하기 전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래요. 아직 한참 선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의 대한민국에서 이야기고. 8개월 뒤 일을 예상한다는 그렇죠. 거. 네. 그건 정말 의미가 없긴 한데. 다이나믹 코리아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여의도 일각의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그래도 수도권 싸움에서 해볼 만한 라인업을 클린업을 짠다고 하게 되면은 이 3, 4, 5번이 중요한 타선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대로 나간다고 치고 그럼 경기도지사에는 유승민을 내보내고 인천 계양을에 한동훈을 내보낸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런 호사가. 일개 호사가라고 호사가들. 아, 장동혁체에 대해서 그렇게 공천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그나마 중도층 공략 가능한 최대 카드를 다 뽑는 건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제2의 건국전쟁, 뭐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한 투쟁, 뭐 강성지지대 윤어게인 태극기 이거가 전혀 결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기조를 완전히 바꾸거나 장동혁 대표 체제가 실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쯤 정신 차려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선거 다 망한다. 그래도 수도권 하려면
그럼 이렇게 가야지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야 그나마 할 텐데 이걸 안 하겠지라는 어쨌든 자조 섞인 것들이 이제 보수층 일각에서 그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당장 국민의힘은 내일을 걱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뿐만 아니라 기소 그 자체로도 국민의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8개월 후에 지방선거를 아직 이야기하고 어떤 구도를 짜는 게 뭐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항상 뭐 그런 이야기들과 구도 누가 어디를 가고 말을 놓는 식의 이야기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정리하면 국민의힘의 모드는 지금 오늘만 산다. 이 모드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게 이렇게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도 어떤 스탠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오늘 9시에 의원총회에서 정하겠다는 마지막으로 것이거든요. 그 얘기합시다.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예산은 시정연설이 있는데 자 전망을 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또 질러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들어가기엔 또 아마 면이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저기 앞 로텐도에서 또 피켓 시위 뭐 이런 피켓 거 정도 하고 뭐 구호 정도 외치고 뭐 네. 하고 하겠죠. 그다음에 보이콧을 한다고 해도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입장할 때 기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퍼포먼스 그런 것들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하겠죠. 근데 뭐 크게 뭐 관심이나 있습니까? 뭐 국민의힘이 뭐 앉아 있든 일어나든 집에 가든 뭐 피켓을 하든 뭐 크게 관심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관심 없다라는 말로 지금 피해가네 질문이. 그러니까 야당이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 성과가 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라든지 전반적 분위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뭐 후속 조치들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번 주에는 이걸 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말들이 뭐 그 GPU 26만 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도 뭐 도둑질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금 나경원 의원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뭐 뿐만 아니라 그 이것은 경북도지사의 성과이지 정부의 성과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협상문을 만들지 않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의미가 없고 백지다. 심지어는 뭐 정상 뭐 간에 뭐 문서를 최종 확정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탄핵만 안 됐으면 저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을 텐데. 뭐. 그건 좀 위험한 그러니까 예, 뭐 얼마나 그랬으면 지금 에이펙이 한심한 잘 됐을까. 발상이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린 거죠. 자기들이 이제 야당이 왜 됐는지 야당에서 뭘 해야 되는지 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물론 야당의 당연히 제일 과제는 여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가 맞는데 에이펙 같은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보면은 성과에 이런 부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아쉽고 이게 부족하니까 정책 대안으로 이런 걸 가보자. 이렇게 당연한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게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든 뭔가 까야지. 이거 흠집을 내 가지고 뭔가 이 손상을 입혀야지.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 보이스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은 그래서 아직도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 너네 입장이 뭔데 공식 입장이 없어요. 아직도 이 당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최고위 발언에서도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애들은 이거 꼼수라고 막 소리 치는데 유영원 의원은 따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이거는 인정할 만하고 다만 이런 거 이렇게 합시다 이러고 있잖아요. 국회 국방위원장님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기정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또 보수 진영의 어떤 수건인 거잖아요. 오히려 사실은 이걸 비판하려면은 예전부터 이제 군축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한반도 긴장에 반대했던 진보 진영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이번에 도입되는 것은 한반도 정세 이런 식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 비판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는 모르겠는데 보수 진영에서 갑자기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30년 동안 얘기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정작 한다고 하니까 이거 문제인데요. 이러고 있으면 그걸 누가 쟤네가 좀 온당한 비판을 하는구나 하고 듣겠습니까? 쟤네 또 깔려고 까는구나.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비판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들이 스스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서 뭐 오늘 어떤 스탠스를 취하더라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곽우신 기자의 분석인 것 같은데 이제 그와 별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들어갈지 말지 들어가선 또 그럼 어떤 식의 정도의 지금 스탠스를 취할지 혹은 뭐 손피켓을 들지. 근데 개별 의원 입장에서 웃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악수하면 또 저기 윤 어게인한테 욕 먹을 거 아니에요. 또 박재들 바로 사진 찍혀가지고 역시 얘는 이러면서. 그런데 예산 전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예산 전국에서는 야당 의원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뒤에서 하는 거고 뒤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제 막상 시간만 끌고 앞에서 그 비판만 하기에는 결코 그렇지 못하는 국면이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잠시 후에 뭐 벌어질 장면인데 뭐 굳이 예측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뭘 해도 곤란하다라는 말씀으로. 국민의힘이 오늘 무슨 퍼포먼스를 하든 딱 하루짜리 뉴스입니다. 그 뭐 큰 의미도 없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퇴양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